안녕하세요. 농구로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지 농업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준비하시거나 주말 농장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농지법의 핵심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크게 5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농촌 체류형 쉼터가 확대되어 농막보다 넓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직 농장이 더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이 확대되고요.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완화됩니다. 또한 농지보전 부담금이 인하되어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마지막으로 성토나 형질 변경 시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어 무분별한 토지 훼손을 막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확대입니다. 이제 면적이 33제곱미터, 약 10평 규모로 기존 농막보다 훨씬 넓어져서 더 여유로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말 거주와 숙박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잠만 자도 불법이던 규제가 해소되어 영농 체험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정화조와 주차장 같은 필수 시설 설치도 허용되어 현실적인 생활 환경이 조성됩니다. 최장 1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할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농사 현장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러한 체류형 쉼터가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번기에 새벽 작업이나 바쁜 일정에도 매번 이동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직접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귀농귀촌 전에 주말을 활용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적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주고요. 전기, 수도, 정화조 등 필수 시설을 합법적으로 갖출 수 있어서 기존 농막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잠만 자도 불법이던 시대는 끝났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2026년 농지법 개정안이 가져올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직 농장 허용 확대입니다. 이제 농지에서도 스마트 농업이 더 쉽게 가능해집니다. 복잡한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만으로 수직 농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고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뿐만 아니라 컨테이너형이나 모듈형 수직 농장도 농지 위에 설치하는 것이 전면 허용됩니다. 즉, 복잡한 인허가 대신 간편한 신고제로 바뀌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청년 농업인이나 스마트팜에 진입하는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간 효율을 높이고 초기 비용을 절감하며 청년 기술을 활용해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림지역 단독주택 완화입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림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농업인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인, 즉 비농업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귀촌 인구 유입을 늘리고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농림지역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진흥구역 같은 우량 농지는 여전히 제한되며 농업보호구역 등 특정 완화 구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세부적인 허용 범위나 건폐율 등은 각 시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허용이 아닌 조건부 완화임을 명심하시고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해보세요. 네 번째 변화는 농지 전용 시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농지보전 부담금 인하입니다. 2026년부터는 공시지가의 30%였던 부담금이 20%로 낮아져 무려 10%포인트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농업용 창고, 농산물 가공시설, 스마트팜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분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초기 투자 부담이 완화되어 시설 투자금을 확보하기가 더 쉬워지고요. 줄어든 비용만큼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사업성과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경영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농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성토와 형질 변경 신고 의무화입니다. 이제 흙을 쌓는 것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에서 높이 50cm 이상 흙을 쌓거나 깎는 공사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1단계로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2단계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로운 농지법의 내용을 실제 적용할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자체 조례 확인입니다. 법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실제 허용되는 범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법령에서 허용하더라도 지역 조례가 금지하면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하세요. 둘째, 시군구청의 농지과와 건축과 모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셋째, 구두 답변보다는 공문이나 서면으로 확답을 받아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된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공사를 시작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철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담 문서와 실행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6년 농지법 개정안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농지는 지키고 농사는 더 편하게, 농촌은 사람이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구로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